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각 회사들마다 정말 다양한 수의 모델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몇 세대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기억에서 잊혀져요. 금세 단종됩니다. 하지만 어떤 차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한 끝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죠. 폭스바겐한테는 바로 이 골프가 그런 차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튀르키예 카파도키아고요. 골프 탄생 50주년 생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방카. 지금 제 뒤로 이 마을 보이세요? 자, 이렇게 이국적인 곳 와본 적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와. 아침 7시 40분이거든요. 다른 분들 지금 아침 먹으러 가는데 저는 골프의 여러 세대 모델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시간,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세대, 3세대, 그 옆에는 2세대, 여기는 5세대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기 앞에 번호판을 보시면 G 뒤에 있는 숫자 있죠? 5, 저게 세대입니다. 6세대, 7세대, 그 옆에는 최신 모델 8.5세대도 있고요. 저 안쪽에는 4세대도 있습니다. 자, 1세대부터 볼게요. 74년부터 만든 차예요. 근데 지금 봐도 뭔가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상당히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차 엄청 작죠. 얘가 아마 전체 길이가 3.7m 조금 넘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요즘 차들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지금 이렇게 1세대 골프를 통해 알 수 있죠. 지금 휠을 보시더라도 휠이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의 155 R13입니다. 13인치 휠, 타이어 폭은 155. 요즘 아마 이런 타이어 찾기 쉽지 않을걸요? 지금 1세대 골프를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박스 접어서 만든 것처럼 각져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만들기도 쉽고요. 공간도 넓고 상당히 실용적이죠. 골프가 그런 차입니다. 누구나 쉽게 싼 값에 타서 넓은 공간을 즐기며 또 운전하기도 쉬운 그런 차잖아요. 딱 그런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죠. 이 1세대 골프를 만들었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분이 만든 디자인은 골프에도 쓰였고 포니에도 녹아있죠. 이 폭스바겐이 1세대 골프를 만들 즈음에 폭스바겐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비틀이라는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팔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현대적인 비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했죠. 비틀은 뒷 엔진에 후륜구동이고 공랭이었습니다. 상당히 클래식한 구성이죠. 하지만 1세대 골프는 앞 엔진, 저기 엔진이 달려있고요. 가로 배치고요. 앞바퀴를 굴립니다. 그리고 순행이죠. 요즘 팔리는 전륜구동 승용차들도 비슷한 구성이잖아요. 요즘은 뭐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후륜구동도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그렇긴 합니다만 요때까지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앞 엔진의 전륜구동 기술이 상당히 첨단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유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데 움푹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이런 거 지금 봐도 뭔가 되게 트렌디해요. 이런 거 요즘 신형 모델에다가 디자인 터치 살려도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들고요. 여기 사이드미러 보시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차선 변경하는데 뒤를 봐야 되겠네, 거울 필요하지, 그럼 거울 띡, 이런 식으로 달아놨었죠. 그리고 워셔형 노즐도 가운데 한 개 이렇게 보니 뒤로 콕 바뀌어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차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2세대로 넘어가 봅시다. 2세대는 198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방금 보셨던 1세대 골프의 디자인 DNA를 거의 그대로 상당히 많이 물려받았죠. 이건 오늘날 8세대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헤드램프 1세대도 그랬고 2세대도 그렇고 원형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차를 수출하려면 미국 법이 정한 헤드램프 규격이 있었어요. 그걸 맞추려면 이 당시 나왔던 많은 차들이 똑같은 크기, 그리고 대부분 원형의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옆면을 보셔도 1세대 때는 여기 이 자리에 플라스틱 띠가 쭉 들어가고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주름으로 캐릭터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범퍼도 뭔가 조금 더 차체와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거울도 1세대 때는 그냥 띡 거울이었었는데 두께가 조금 더 늘어났죠. 2세대 골프에는 ABS나 AWD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ABS, 요즘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최신 기술이었다.
3세대 골프입니다. 3세대는 9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안전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전방 에어백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또 3세대 때는 차체를 설계할 때부터 충돌 안전에 대한 생각도 집어넣기 시작했다고 해요. 요때 3세대 때 아마 6기통 버전도 처음 나왔고요. 그 유명한 VR6 아시죠? 얘는 지금 디젤 모델이네. 그리고 디젤 직분사 들어갔고요. 사이드 에어백도 들어갔었다고 해요. 거의 뭐 차 관심 없는 사람들은 휙 지나가면 저기 2세대인지 3세대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닮았죠? 4세대는 저 안쪽에 있는데 이미 탔죠. 그리고 5세대도 이미 탔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바로 6세대로 갈게요. 6세대는 5세대랑 닮았죠. 6세대는 제가 조금 지나치게 통통한 것 같아서 별로였는데 그래도 좀 가다듬어 한결 스포티해졌습니다. 눈매가 좀 더 날카로워졌잖아요.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5세대 옆면은 캐릭터 라인이랄 것도 없고 되게 평평했었거든요. 그냥 포동포동했어요. 근데 6세대는 캐릭터 라인을 쭉 집어넣었죠. 그런 것도 스포티해 보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6세대 때 처음에 들어갔던 건 오토 하이빔 있고요. 주차 보조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5세대를 보시면 파킹 센서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만 있었죠. 저기 저 자리. 근데 6세대가 되면서 당연히 뒤에도 있고요. 이제 앞에도 달렸죠. 그래서 주차 보조가 가능해졌고요. 오르막길에서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힐 스타트 어시스트도 6세대 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체시 컨트롤 DCC도 6세대 때 처음 도입됐죠. ISG 들어갔고요. LED 리어 램프도 6세대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그 LED 램프가요, 처음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보면 대부분 리어 램프에 먼저 썼거든요. 이건 LED로 백색 광을 만드는 게 빨간색 빛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감산 혼합, 가산 혼합 이런 거 아시죠?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하얀색이 되잖아요. 이런 빨간색 빛, 파란색 빛, 또 다른 색깔들을 섞어서 헤드램프를 만들어야 하고, 또 헤드램프는 리어램프보다 훨씬 더 밝았어야 했기 때문에 리어램프에 LED를 먼저 집어넣기 시작했죠. 7세대입니다. 7세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6세대에 비해서 한결 더 면이 단정해졌죠. 딱딱. 오히려 예전 1, 2세대 때 봤던 그런 각진 모습이 7세대 때 다시금 보이는 듯한 느낌까지 나죠. 그리고 1세대 때 저기 보시면 앞쪽 유리에 픽스드 글라스, 그 사이드미러 앞으로 고정된 유리가 있잖아요. 그게 쭉 없어졌다가 7세대 때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요. 7세대는 2012년 9월 4일에 글로벌 최초 공개가 됐거든요. 9월 4일. 7세대 골프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또 제 생일도 9월 4일입니다. 7세대 골프의 기술적인 특징은 몸무게 감량이죠. 6세대에 비해서 한 100kg 정도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료 소비량도 한 23% 낮아졌다고 하고요. MQB 플랫폼을 썼거든요. 8세대는 MQB 에보를 썼고요. MQB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7세대부터는 ADAS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보행자 충돌 방지 들어갔고요. 또 이때부터 환경이나 배출가스에 대한 그 세계적인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로만 달리는 이 골프도 라인업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팔리고 있는 8세대인데 그냥 8세대가 아니고 8.5세대입니다. 얘도 조금 이따가 타볼 예정이라서 8.5세대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게요. 제가 가장 처음 만나볼 골프는 바로 4세대입니다. 저는 4세대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러 세대의 골프 중에서 특히 4세대를 좋아했는지는 이따가 출발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탈 4세대는요, 그냥 4세대도 아니고요, V6에 포모션까지 들어가 있는 4세대입니다. 야, 이 당시에 정말 비싼 골프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닥이 완전 벽돌길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안해야 되는 게 이 친구 되게 친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어르신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차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돼 가지고 생길 수밖에 없는 하체 느낌은 우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폭스바겐 본사에서 관리를 잘 했어도 오래된 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살살 달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길을 갈 때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기도 한다. 아 근데 그걸 감안해도요, 되게 이렇게 탱글탱글해, 하체 느낌이. 와, 여러분 제가 방금 왜 와 했는지 아세요? 저 지금 이 차 산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나마도 진짜 길, 이런 아스팔트 길에서 달린 거는 불과 한 10초 됐거든요. 와, 아까 제가 타기 전에 배지 보여드렸죠? 6기통 배지. 골프를 타면서 6기통의 이런 부드러운 회전질감을 말하게 될 줄이야. 6기통이 좋긴 하네. 그동안 제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골프를 접한 건 전부 4기통 디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솔린 6기통 골프를 타니까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좋아요. 와, 말씀드리는 순간 저 앞에 펼쳐진 바위들 보세요. 와, 어떻게 저런 바위들이 있지? 저게 바람에 깎여서 저렇게 된 건가? 시승하랴, 경치 보랴. 아, 여러분 제가 왜 그 8세대에 걸친 여러 골프들 중에서 특히 4세대를 좋아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잠깐 캐나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밴쿠버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되게 지우개같이 생겨가지고 아담한데 짱짱해 보이는 차가 있더라고요. 야무져 보이는 게 정말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뭐지? 아, 골프구나. 골프 정말 매력적이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뭐 엔진은 뭐 들어가 있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죠. 그리고 나중에 나도 사회 나가서 돈을 벌고 능력이 되면 골프 한번 몰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더 최신 모델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타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선망의 대상으로 봤던 골프를 이제 와서야 직접 몰 수 있게 됐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혹시 4세대 골프를 몰면서 말수가 별로 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좋아서 이 차를 느끼느라 말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이 4세대 골프가요, 97년부터 2003년까지 팔렸던 모델이거든요. 단종되던 해 200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느낌이요,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안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타는 차에 달려있는 편의 장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딱히 오래돼서 후져 보이거나 촌스럽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전동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에어컨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실내 편의 장비 구성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차가 달릴 때 느낌조차도 그냥 뭐 요즘 차 보는 느낌입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없는 수동 변속기가 달려 있어서 그게 조금 낯설고 이채로울 뿐, 주행 질감은 큰 이질감이 없어요. 매끄럽고요, 조용하고요, 편하고요. 아, 조금 다른 거 있긴 해요. 운전대가요, 요즘 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겁긴 합니다. 옛날 차들 다 이랬거든요. 파워 스티어링 없는 차 한번 몰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운전병 출신인데 제2 수송교육단에서 교육받을 때, 그때 보면 그 6.25 때 쓰던 차들도 있었어요. 파워 스티어링 없는 거, 60 트럭. 그때 얼차려가 창문 다 닫아놓고, 제가 겨울 군번이어서 수송교육단 갔을 때가 한 3월 그때쯤이었나?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쯤인데, 그때 창문 다 올리고 차 선 상태에서 운전대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꺾기를 반복하는 것, 그게 얼차려였었거든요. 4세대 골프의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면 요 ESP죠.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프로그램. 요즘 차들은 요거 그냥 다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모든 차들이 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 4세대 모델에 처음 적용됐다. 또 특이한 거, 여기 A필러에 보시면 에어백이라고 써있죠. 요것도 4세대 골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사이드 에어백은 원래 있었고, 머리 보호해주는 커튼형 사이드 에어백 있죠. 그게 4세대 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수동 모델이지만 그 골프의 여러 라인업 중에서 가장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32, 그 R32에 DSG가 또 처음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5세대 골프에 이르러서는 일반 모델에도 DSG가 확대 적용됐고요. 아쉽다. 저 생각 같아서는 한 2시간 더 운전하고 싶은데 시간 제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다. 하체 느낌은 오래된 차라서 조금 헐렁거리는 감이 없지 않으나, 그거 빼고는 요즘 차랑 느낌이 거의 차이 없다.
운전하기 너무너무 재밌다. 그리고 핸들링은요 진짜 특히나 요즘 차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뚫리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시절 상상했던 이 4세대 골프의 주행질감에서 막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된 차를 좋아했었던 게 아니었어. 제가 두 번째로 만나볼 골프는 5세대입니다. 원래 2세대를 타볼까 했는데 저기 우파님께서 2세대를 맡으셨거든요. 저도 조금 이따 저거 한번 시간이 되면 몰아보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어우, 예뻐. 그리고 5세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승했던 4세대에 비하면 많이 동글동글해졌죠. 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팔렸던 모델이에요. 방금 제가 4세대를 탔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대인데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차의 누적된 피로감이랄까? 이런 게 확연히 다르네요. 4세대는요 차가 피곤하구나, 하체가 많이 헐거워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같은 지금 벽돌길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훨씬 그 덜그덕거림 이런 게 덜해요. 훨씬 더 바퀴랑 차랑 더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게 나고요.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대도 요즘 차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옛날 차 같은 느낌 들지 않는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음 세대네요. 뭔가 실내가 조금 더 정리됐어요. 그 요즘 같은 풀 컬러 LCD 대화면 이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액정의 크기가 커졌죠. 또 느낄 수 있는 게 운전대. 요즘 나오는 차들은 보면 운전대 림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근데 얘는 림 가늘고요. 또 반면 운전대의 지름은 요즘 차들 대비 조금 큰 느낌이 납니다. 아까 4세대는 수동 변속기라서 물론 뭐 재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덕길에서 섰다 출발할 때 조금 긴장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차가 앞으로 가나? 가속 페달 떼면, 브레이크 떼면 앞으로 슬금슬금 가긴 가네. 그리고 합류할 때 느낌을 봅시다. 가속 페달 쓱 가져가면 방금 큰 길 합류할 때 브레이크 떼면 앞으로 슬금슬금 갔잖아요. 크롤링이 있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시승 출발할 때는 아주 급격한 오르막길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브레이크 떼니까 차가 뒤로 쑥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를 밟긴 했는데 이런 점도 DSG의 특성이 묻어나는 점이죠. 이게 요즘 DSG에 비해서요 수동 변속기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납니다. 그 기어 단수를 바꿔 물 때 바통 터치 할 때 그 변속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요즘 DSG보다 조금 더 많이 묻어나네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RPM 웅 띄우면서 저단 기어를 바꿔 무는 건 빠릿빠릿하고요. 변속 빠른 거 봐. 다운, 다운. 진짜 빠르다. 요즘 DSG는 사실 누가 말 안 해주면, 그러니까 사전 정보 없이 그냥 타면 뭐 자동 변속기인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진짜 부드럽게 변속하잖아요. 반면 매뉴얼로 패드를 딸깍이거나 아니면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DSG 치고, 그러니까 DCT 치고 조금 여유로운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하지만 이런 초기형 DSG는요 확실히 요즘 DSG보다 충격도 있고, 반면 매뉴얼 변속할 때 반응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이 더 살아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광지여서 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조금 속도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려고 가속 페달 이렇게 살짝 밟을 때 퉁 하는 느낌도 있고요. 지금 6단으로 가속하니까 차가 천천히 나가잖아요. 이럴 때는 5, 4, 3 다시 업. 확실히 요즘 DSG보다 더 수동 변속기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시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자동차 세상이라는 게 그 출력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신차들 마력도 물가만큼이나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요즘 뭐 200마력 누가 우아해요? 뭐 그런가 보다. 심지어 애계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200마력 가지고. 근데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같은 마력이라도 이 지위가 달랐거든요. 지금 얘도 140마력이면 아마 요즘 기준으로 애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력이라는 게 요즘
정말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140마력만 해도 그렇게 부족한 힘이 아니라는 걸 지금 5세대를 타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승 중에 경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잠깐 옆길로 빠졌거든요. 지금 내려서 이 5세대 골프를 가운데다 두고 지금 제가 감탄하고 있는 이 경치를 같이 배경에 걸고 구경해 봅시다. 그 전에 지금 여기가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뒤에다 놨습니다. 자, 브레이크 떼요.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볼까요?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리죠? 자, 아무것도 페달 안 밟고 있습니다.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속 페달을 다시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초창기의 DSG는 훨씬 더 수동 변속기 같았죠. 와, 여러분, 경치 보세요. 경치. 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산의 형상을 띠고 있죠. 저런데 바위 보세요. 저런데. 와씨, 와, 바위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무슨 버섯처럼 올라와 있고. 와, 그리고 거의 뭐 하늘과 이 산의 형상이 맞닿아 있는 저 지평선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차된 5세대 골프. 여러분, 저는 시승기 찍을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경치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저기 현수막 붙어 있고 막 신장 개업에 어서 오십시오, 뭐 캠핑 금지, 뭐 흡연 금지, 이런 거 온통 경고 문구들이 많잖아요. 나는 시승기를 되게 이쁜 경치를 찍고 싶은데 항상 지저분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더랬죠. 근데 여기 오니까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깨끗한 경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무튼 5세대 골프 얘기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세대 골프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골프라고 하면 되게 뭔가 귀여움보다는 야무진 느낌, 단단함, 이런 게 더 먼저 떠오르는데 5세대 골프는 4세대 대비 조금 통통하고 살찐 모습이어서, 글쎄요,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5세대보다는 솔직히 4세대가 더 예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세대? 5세대? 저 말고도 골프의 여러 세대 중에서 4세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던데, 그 와중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헤드램프, 바이제논 헤드램프거든요.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논 헤드램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할로겐이 있었고 지금은 LED인데 그 중간에 제논 헤드램프라는 게 있었더랬죠. 바로 얘가 걔예요. 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밤에 번개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저 헤드램프 있죠? 저 렌즈 안에 제논 가스를 채워 넣고요, 그 안에 방전을 일으킵니다. 그 고압 방전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타지 말라고 그 안에 제논 가스를 채워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제논 헤드램프입니다. LED는 오래돼도 빛이 하얗잖아요. 얘는 수명이 닿으면 빛이 좀 파래졌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만 얘가 발전한 게 아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4세대는 단순히 그 투명 유리 커버 안에다가 반사경 타입의 그냥 빛을 내는 목적에만 충실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었다면, 얘는 디자인적으로 뭔가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 저 실린더 안에 렌즈가 콕 박혀 있는 듯한.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헤드램프가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앞선 디자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 디자인 그 자동차 그림 그릴 때 보면 자동차 디자인 책에 이 5세대 골프 헤드램프가 그 그림 그리는 연습 예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여전히 얘는 왜 이렇게 통통해 보이지 진짜. 헤드램프도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요때 골프 5세대의 특징이 뒷범퍼를 이렇게 두꺼운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똑 붙여놨었거든요. 아마 요즘이라면 저렇게 만들면 아마 좀 뭐 싸 보인다 하고 욕먹을 테니까 저렇게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는 가능했다. 그리고 골프니까 더 가능했다. 골프가 실용성을 상당히 많이 챙기는 차라서. C필러는 여전하고요. 골프의 상징이니까. 여기 보시면 TSI 배지 있죠. 자, 그리고 또 실내에도 몇 가지 발전된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4세대 때 저기 A필러에 달려있는 에어백,
처음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세대에 이르러서는 뒷자리에도 에어백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저기 C필러 쪽에 에어백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세대 골프,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8년에 만들어진 골프만 해도 벌써 에어백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사이드 에어백, 다섯, 여섯, 뒤까지 일곱, 여덟, 8개의 에어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에어백 8개면 요즘 기준으로도 보통이거든요. 근데 5세대 골프 때 2000년대 초반에 벌써 8개의 에어백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DSG 변속기 레버는 이렇게 생겼죠. 요즘 많은 차들이 정말 조그만 기어 스위치를 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당시의 두껍게 솟아나온 기어 레버를 그리워하시잖아요. 아무리 요즘 게 세련돼 보여도 이게 쓰기는 사실 편해요. 변속하는 맛도 나고요. 또 이 당시에 DSG가 상당히 앞선 기술이고 자랑거리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기어 레버에 DSG라고 당당하게 레터링까지 박아놓은 모습. ESP도 4세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달려있고요. 자, 360도로 경치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주행을 이어가 봅시다. 제가 보고 있는 이 경치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5세대 골프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 바로 레이저 용접이죠. 레이저 용접 덕분에 그 비틀림 강성이 전세대 대비 35% 좋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차를 조립할 때 철판과 철판을 붙이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점, 선, 면. 점은 스판 용접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죠. 그 자동차 공장 영상 보시면 불똥 빵빵 튀기잖아요. 그게 바로 스판 용접입니다. 철판이랑 철판 놓고 빵빵빵 찍어가지고 철판을 붙이는. 그리고 또 리벳이 있죠. 리벳 뭔지 다 아시죠? 구멍 빵 뚫어가지고 찌그러뜨려서 붙이는 리벳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선이죠. 선으로 붙일 때 바로 레이저를 쓴 겁니다. 빵빵빵 대신에 잉 선으로 붙이는 레이저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면이 있죠. 면은 접착제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 부위별로 3가지 방식을 다 쓰긴 하는데, 기존에 빵빵빵 점으로만 붙였던 걸 선으로 쭉 붙여가지고 차체가 훨씬 더 단단해졌다. 저도 사실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 70년대 80년대 차들은요 조금 평탄하지 않은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안 닫히는 경우도 있었대요. 차가 비틀려서. 근데 이렇게 점 대신 선으로, 스팟 대신 레이저로 차체를 용접해서 차체 강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5세대 골프가 팔렸을 때 정도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차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차를 빨리빨리 바꿔서 그렇지, 외국 가면 이 정도 연식의 차들 길거리에 정말 흔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요즘 신차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또 역체감하기도 하네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야, 그때도 차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차를 타면서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 당시 폭스바겐의 차 만들기 실력이 얼마나 앞섰던 건지를 또 새삼 깨닫기도 하고요. 2가지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차 정말 좋아졌다? 폭스바겐 옛날에도 차 잘 만들었었구나.